got those two tracks. 채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전부 위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직업이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추심에 확실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업계에 정말 유능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유튜브란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와 아픈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계의 직원들이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추심 직원이 공개적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객들이 의뢰를 해서 채무자에 대한 회수를 하는 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회수율과 실적 그리고 수입의 차이입니다.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 나와서 정보를 전달하고 강의하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자신들이 그 업계에서 최상위 포지션에 있고 업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전문직이란 간판을 걸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뭐 좀 되니까 나와서 방송을 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지난 15년 동안 회사나 사무실에서 회수율과 실적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매년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15년 동안 같이 일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말이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분께 100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바로 택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회수율과 실적, 수입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겁니다. 고객과 채권자들이 의뢰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건들이 많으면 회수율이 올라가겠죠. 그에 따라 당연히 실적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실적이 곧 자신의 월급이고 수입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채권자들이 맡긴 의뢰건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하던 세한신용정보 주식회사를 떠나서 6년 전에 세일신용정보라는 회사로 오게 됐죠. 그때 당시 50건 정도의 사건으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추심업계에 일하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관리하는 사건이 작으면 그만큼 일이 없고 회수할 게 없으니까 실적도 없고 수입도 못 보러 간다는 걸요. 그 당시 제 수입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사 실적표가 아닌 국세청에 소득신고하는 원천징수 세액표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렇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첫 달 월급이 1160만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2100만원, 또 그 다음 달에는 3600만원이죠. 이것도 작은 월급은 아니죠. 하지만 소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부가적인 수입은 예전 영상에서 대충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관리하는 사건이 50건이 아닌 그 30배인 1500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수입을 공개하는 이유가 솔직히 유튜브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잘못된 추심 정보, 허황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정보들이 일반인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사건 의뢰를 받아서 일반인들 등골만 파먹는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제 실적과 수입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추심에 확실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보다 회수율, 실적, 수입을 많이 벌어가는 추심업계의 직원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수업료 드리면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인들이 더 이상 정보의 홍수에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받는 추심은 이성훈TV가 대한민국에서 추심의 기준을 세울 테니까 다른 정보에 흔들리고 사기를 당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배워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의 과오 때문입니다. 고객들과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신용정보회사와 그 직원들이 의뢰를 받을 때 금방 될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영업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죠. 그런데 만약 채권을 받은 뒤에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대충 해보고 악성 채무자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문도 한번 가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버리기 일쑤죠.
그러다 보니 내 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의뢰한 채권자들은 진행 사항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의뢰를 받아가고 연락도 없으면 채권자들이 열받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만약 선불 영업을 하거나 신용조사 비용, 재산조사 비용 등으로 착수비까지 받았다고 하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채권자는 더욱더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건을 의뢰를 받으면서도 단 한 푼도 선불 영업을 하거나 착수금 등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과 뒤틀리고 언성을 높였는데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정보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호사법 위반과 폐쇄성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심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아직도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주며 비용을 받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신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벌금도 없이 바로 징역입니다. 정말 우리는 추심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전공법으로 열정을 다해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야 될 일을 넘보고 상도회가 파괴되면 정말 아주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만약 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부로 바로 사직 처리하고 퇴사 처리를 시켜버립니다. 제발 소탄대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고 실적을 올리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인도할 테니까 만약 혹시라도 아직도 법무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폐쇄성입니다. 추심은 돈을 받는 행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죠. 현실에서 채무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 주소, 1억 주소, 2억 주소 하면 돈을 주나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관련 법률, 추심 절차, 채무자에 대한 조회 및 조사, 실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길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경험을 쌓으면 엄청난 스킬과 기술을 가지게 되죠. 신용정보업계의 각 회사의 고참이나 베테랑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알려줘도 자신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요. 그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면 알게 된 사람이 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회사로 들어온 영업건과 사건에 대해서 한 건씩, 두 건씩 다른 사람에게 배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컨텐츠의 부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그리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죠. 하지만 추심은 고통과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폭발할 듯한 감정을 억누르고 최악의 사항을 즐기며 채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전부 위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직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채무자에게 무턱대고 빚을 졌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원초적인 추심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추심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서 보면 추심은 찾아내서 받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가 나를 찾아와서 돈을 주게끔 만드는 것이 추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하듯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실패하고 또 그 실패한 걸 거울 삼아 공부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서 추심 기법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채무자에게 돈 받을 때 무서운 얼굴로 찾아가서 욕하고 싸우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추심이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회 및 조사를 하고 자신이 가진 스킬과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어떤 말투와 어떤 복장과 어떤 스타일로 회수를 할지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가 있는 학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부족한 추심 직원들은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직원들의 연령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심업계에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이상입니다. 제가 일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에 솔직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많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지만 유독 주식 유튜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일반인들이 언제나 믿고 따라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처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